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인데요. 주말 지나면 날씨가 조금 쌀쌀해질 거라고, 꽃샘추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아마 그 3.1절 집회 때를 능가하는 그런 인파가 전국적으로 또 거리와 광장에서 집회를 가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서울은 뭐 광화문, 여의도, 그다음에 안국역, 이런 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예고돼 있고요. 동십자각 뭐 이런 주변에 이제 탄핵 찬성 집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인원만 11만 명. 지난번 3.1절 때와 비슷한데 이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앞둔 마지막 토요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마 대통령 탄핵 소추는 3월 20일 목요일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오늘이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이 3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가령 대통령 탄핵 소추를 선고하려면 이미 금요일 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공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월요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3월 18일 화요일인데요. 이날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 기일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이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8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 3월 19일이 수요일인데 3월 19일 하루쯤 건너뛰려고 할 겁니다. 중요한 어떤 결정을 연이틀 하는 경우가 현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수요일 하루를 건너뛰면 목요일이 됩니다. 3월 20일. 그래서 3월 20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들 보고 있고요. 그 전례가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금요일 날인 3월 21일 할 수도 있는데 그날 하게 되면 3월 22일이 되는 다음 주 토요일 또 대혼란에 빠지는 전국적 시위 집회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평일날 하루에 어떤 완충 날짜를 둔다는 의미에서 3월 20일 목요일 날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헌법재판소 사정에 가장 정통한 그런 소식과 분석을 해오고 있는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헌법재판관 중에 3명이 탄핵 소추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절차적 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적 하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탄핵 소추안에서 난데없이 준비기일 동안에 국회 측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탄핵 소추를 더 이상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걸 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사안인 것입니다. 만약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철회가 된다면 그 탄핵 소추안은 그 날짜로 바로 각하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야당이 세 번째로 탄핵 소추안을 또다시 만들어서 내란죄를 그때는 또 넣든지 말든지 해서 국회의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것은 누가 상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명백한 절차적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탄핵 소추는 직간접적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해서 그렇게 체포, 구속 뭐 등등 이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썩은 나무로 지어진 성이나 같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도 물론 이러니와 거기에 준하고 있는 형사재판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또한 그 영향하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다시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석방 조치하라, 구속을 취소하라 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바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적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철저하게 무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려고 하자 헌법재판관이 그걸 제지하면서 변호인에게 메모를 써서 줘서 변호인이 읽게 하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시계를 동원해서 이 청구인의 그 반대 신문 시간까지 제한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 핵심적인 증언 그리고 핵심적인 증거물들이 오염돼 있다. 국정군 특전사령관의 증언들,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그 정치인 체포자 명단 메모,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탄핵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막판에 불거졌던 곽종근 특전사령관, 양심선언을 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다고 한 그 말을 한 사람, 민주당 의원일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김병주인가? 박선원인가? 범계인가? 유승찬인가? 아니면 성명불상자인가? 그래서 그 결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변론, 추가 증인 신청, 채택 등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거론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10가지도 넘습니다. 많은, 아무튼 이 절차적 중대한 하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해버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이것은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적어도 헌법재판관 3명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앞으로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준들 그 생각이 바뀔 것 같지 않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원형 철조망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무엇이 구리길래 이렇게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2%가,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헌재가 나와 다른 생각의 결정을 내리면 나는 승복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다른 그런 헌재 결정이 나오면 나 스스로도 헌재의 담장을 뛰어넘을지 모르겠다 라는 국민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겁니다. 42%인 겁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해버린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 선고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이렇게 살벌한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이게 역설적으로 지금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헌재도 살고 국민 여론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아니라 이건 파파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심리를 하고 인용인지 기각인지 표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걸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물통이 하나 있다고 봤을 때 국회가 가지고 온 탄핵소추안은 거기에 열쇠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열쇠가 엉터리 가짜여서 이 자물통을 열 수가 없다. 그래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따지는 헌법재판소 그 심리 과정 자체가 불성립한다. 열쇠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리라고 하는 이 자물통을 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정은 라는 것이 김재원 최고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월 20일 다음 목요일입니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전례로 봤을 때 당일날 그러니까 선고 시간이 오전 10시다 그러면 9시쯤 이 헌법재판관들이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 표결을 하는데 표결은 세 가지를 놓고 표결을 할 수도 있다. 탄핵 인용, 그다음에 탄핵 기각, 그리고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표결을 해서 그날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까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